인도와 파키스탄이 극적으로 휴전을 했지만 긴장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이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인도 파키스탄 사태 흐름과 함께 또 우리 기업들이 전 현지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팀 김정곤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속가능발전연구팀에서는 무슨 연구를 하는 건가요? 원래는? 저는 원래 전임이 인도 남아시아 팀장이었고 네. 지금은 저희는 개발협력 연구를 하는 부센터 안에 소속이 돼 있고 주로 국제 협력이 요구되는 그 크로스 커팅한 이슈, 뭐 기후 변화라든지 디지털 전환 그런 또 개발 협력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연구하는 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 가서 뭘 한다거나 지금 인도 남아시아 쪽에 가서 뭘 하면은 연구를 한 거를 그 기업들한테 이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레포트를 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주로 뭐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이나 이런 역할도 하지만 네. 저희 기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이다 보니까 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자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부처로 올라가면 재경부로 올라가는 건가요? 어디로 올라가는 건가요? 뭐 저희는 여러 부처랑 뭐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산업통상자원부 또 외교부 그리고 또 뭐 국무조정실 이런 쪽들하고 뭐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지금 최근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가요? 예. 일단 뭐 아시다시피 휴전 상태로 들어갔고요. 네네.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파키스탄 쪽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하나 사실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또 미국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파키스탄이 분쟁이 일어난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네. 인도 파키스탄은 전쟁이 나면 큰 전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는 게 당연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사실 이 사건의 발단 자체는 다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네. 테러리스트 뭐 어떤 주체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카슈미르 지역에 온 인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그 카슈미르는 그 힌두 성지도 있고 네. 사실 이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서 또 관광지로 유명하나 사실은 여기에 온 사망한 사람들은 성지순례차 온 사람들로 보이고 또 남자들만 골라서 또 사살했어요. 잔인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네. 또 상황이었고 인도가 뭐 신두르 작전을 통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고 파키스탄도 보복에 나섰다가 뭐 말씀드렸듯이 일단 휴전 상태가 됐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끝난 거냐 네. 아니면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거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6년 만이고 2019년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인데 뭐 사실 이런 상황은 되풀이되어 왔고 네. 특히 카슈미르가 안보적으로나 그냥 국경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곳입니다만은 일단은 미국,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모두 이거를 큰 전쟁으로 가는 것을 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결국에는 큰 전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같이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인도가 그 인더스 강 조약을 효력을 정지시키고 파키스탄에게 물 공급을 끊겠다고 뭐 위협을 하는 상황. 그 파키스탄이 또 이거는 인더스 전쟁이다라고 규정하는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인더스 강 조약을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는 것은 뭐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인더스 강이란 지금 카슈미르는 그 인더스 강의 수원지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인도는 이것을 가지고 파키스탄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인더스 강 조약을
개선하려고 들거나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키스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가 얻어낼 게 있나요? 현재로서 이 지역 우선 국경 분쟁 지역이라 네. 중요하죠. 이게 영토 분쟁 지역이기 영토 분쟁 때문에 지역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면 근데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뭐 주로 파키스탄에도 일부 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인도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거의 다 나가 있다고. 네. 그리고 이 진출 역사도 상당히 됐습니다. 90년 초에 인도가 개방한 이후로 현대라든지 삼성, LG 그리고 좀 뭐 효성 그리고 좀 늦게는 기아 그리고 또 식품 기업도 나가 있습니다. 롯데웰푸드가 인도가 의외로 이 식품 산업의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시장도 크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는 거의 국민 게임입니다. 아. 그래서 2021년에 출시한 이래로 사실 주로 뭐 남성들 대상으로 한 게임이긴 하지만 네. 이것이 거의 그 인도에서는 게임은 안 해봤어도 이름은 다 아는 그런 하우스홀드 네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은 굉장히 뭐 포스코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대부분은 인도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고 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장을 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인도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최대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인도 현지에 녹아든다는 그런 중요한 현지화 전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진출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단계를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인도 시장의 성장성이나 내수 시장 그리고 젊은 소비자 그리고 이들의 수요 확대에 따른 프리미엄 수요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정부 간 관계로 봤을 때도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가 제조업 육성을 하려는 시각에서 매우 반가운 것이다. 그래서 양국 관계에서 되게 좋은 진전이 있는 결국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갈등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고 네. 그냥 잠시 지금 휴전인 상황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뭐 휴전이죠. 근데 휴전,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갑자기 어떤 또 돌발적인 전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일단은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없었고 또 다행히 또 그 지역이 대부분 인도의 그 제조 집적지는 네. 인도를 역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이 중간층 이후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난 이 북서쪽 끝쪽하고는 멀습니다. 물론 델리에도 있지만은 예. 델리도 사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고 네네. 지리적으로도 꽤 멀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큰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런 건 없지만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단기간 내에 되풀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저 인도가 원래 중국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사이가 안 좋고 그다음에 네. 지금 트럼프는 중국이랑 싸우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인도랑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인도한테 무슨 페이버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도가 이제 그 미국의 우방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사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뭐 미국의 중재 얘기도 드렸지만은 미국은 지금 중국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서 여기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 버텨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기본적으로 이 미국, 인도 사이의 이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은 그런 큰 틀에서 일단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일기 때도 그리고 실제로 인도의 뭐 관세 장벽 그리고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수준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은 뭐 예를 들면은
특히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건 인도의 농업 유제품 시장 개방, 네. 그리고 지재권 보호 강화, 그리고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물론 관세 완화도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도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친미국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인도는 미국에 대해서 미래 최애국 대우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거는 인도가 타국하고 무역 협정을 했을 때 만약 미국에 준 혜택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준다면 그거를 미국에게 자동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조항을 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걸 했고, 반면 또 인도는 미국산 육류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관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인도하면 예전에부터 포스트 차이나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일단 인구 규모도 지금 세계 1위죠. 세계 1위고 네. 노동력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평균 연령도 중국보다 보니까 약 10살, 10세 이상 낮다고 하니까 굉장히 젊은 노동력이 있는 거고,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시각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예, 네. 예. 포스트 차이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네. 중요한 건데, 일단은 뭐 제 의견의 결론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생산 기지로서나 시장으로서나 중국을 일정 부분 대체할 것은 상당히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정말 중국과 같은 수준의 생산 기지가 될 것인가, 네. 또 시장이 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은 낙관하기는 어렵다, 쉽게 네.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제 성장 속도 자체는 인도가 2027년에는 미국, 중국에 의해서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3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성장 속도도 인도가 6% 중반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걸로 보이고, 이것은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에 반면에 중국은 4% 초중반 네.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니까 이 두 나라의 격차는 줄어들고 인도는 고성장을 할 것은 거의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그 인구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인구가 젊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또 미중 경쟁 하에서 인도가 확실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낮은 나라다, 그리고 인식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 투자 확대는 분명히 이런 상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정도로. 인도 같은 경우는 IT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에 강한 민도 있고 인구도 좋아서 인도에 투자를 해라 이래가지고 인도 ETF도 많이 사고 막 그랬던 다가 좀 이제 상승했다가 좀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인도 투자하기에는 유망한가요? 얘를 딱 보시기에 IT나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최근 제가 아는 바로, 전 주식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네.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네. 약간 인도 투자가 꺾였다는 얘기를 아. 들었는데, 딥시크가 등장해서 인도 들어왔던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 AI 쪽에 이런 강력한 그런 기술 투자라든지 기술이 중국이 인도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그런 게 있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 특히 IT 쪽에 인도가 중국하고 좀 다른 특색이 있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서비스, 그리고 인재풀 측면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영향력이 중국보다는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중국이 주로 이제 기술적인 자립이라든지 또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국 생태계는 굉장히 강한데, 그 부분은 뭐 인도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인도의 경우는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그동안 90년대부터 쌓아온 그런 기술 인력들의 역량은 뭐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AI도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챗GPT 보시면은
힌디어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그걸 인도에서 개발을 할 것 같고 네네. 인도 역시 AI 분야에서도 굉장한 야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IT 분야에서의 인도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제조업 분야는 좀 상황이 달라서 중국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부분은 여전히 인도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